안녕하세요. 수영수자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모란꽃 채색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어, 오늘 모란꽃은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의 모란꽃이 아니라 약간 화사하게 들어간 붉은색도 있고요. 약간 미색도 있고요. 오렌지도 있고 조금 다양하게 채색하는 그런 모란꽃을 준비했습니다. 전에는 조금 약간 밋밋하고 단순한 한 가지 색이었다면 요번에는 조금 더 여러 색을 써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쓰는 물감은 수입 물감인데요. 아마코 물감이고요. 번호는 제가 나중에 밑에 상세 설명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잎사귀 색깔 먼저 칠을 해 볼게요. 연두색이고요. 이 연두색은 시판되는 연두색은 아니고 아마코 물감 옐로우 노란색하고요. 다크 그린의 초록색 섞은 색이에요. 요 색깔이 저는 또 개인적인 취향이라서 이렇게 밝은 색을 칠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색으로 다크 그린에 물을 많이 섞어서 채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전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도자기 물감은 잘 섞어 주시지 않으면 엉뚱한 색이 나옵니다. 저는 최대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물감을 다 섞어 놓습니다. 위아래로 싹 뒤집어서 아주 잘 섞어 놔요. 이게 돌가루가 들어가 있는 물감이기 때문에 위쪽만 떠서 써가지고는 색이 날아가거나 엉뚱한 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중간색으로 다크 그린에 물을 많이 섞어서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크 그린은 원색으로 그대로 쓰시면 굉장히 까맣게 수검댕이처럼 탄듯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색으로 쓰시던가 그러니까 밑색을 밝게 빼주고 그 위에 칠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물을 섞어서 물 조절을 하셔서 칠을 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그 색깔 자체가 굉장히 까매요. 불에 구워 나오면. 자, 일단 잎의 안쪽에 이렇게 해서 진하게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하고 만약에 조금 더 초록초록을 원하신다 하시면 다크 그린에 파랑색을 섞어서 지금 칠하는 것처럼 이렇게 청록색이 되도록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부분은 다크 그린에 레드를 섞어서 가장 어두운 부분을 칠해 주시면 레드와 초록색은 서로 반대되는 보색인데 의외로 또 매치가 좋아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 칠해 주시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 꽃을 많이 넣어달라고 하셔서 제가 모란꽃을 좀 많이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색하는 시간이 사실 되게 길었어요. 요건 지금 제가 4배속으로 해서 굉장히 빨리 돌리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봐주세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색깔은 이제 요번에 모란꽃도 지난번에 양귀비꽃처럼 이렇게 막 꽉 채우는 게 아니라 한쪽을 비워준다든가 이렇게 약간 꽃을 가볍게 칠을 해서 한쪽은 무겁게 되는 그런 느낌도 괜찮고 또 풀로 차게 가득 차는 듯한 느낌이 나도록 칠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변화를 주면서 칠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변화를 안 주고 빨강이면 빨강, 뭐 주황이면 주황 이런 식으로 주로 채색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색깔의 변화를 주면서 채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밝은 색으로 밑색으로 노란색 옐로우를 깔아주고 있습니다. 자, 요런 색깔, 밝은 색깔들은 한 가지만 썼을 때는 사실 불에 구웠을 때 날아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위에 한 가지 색을 덧발라 준다던가 아니면 섞어서 쓴다던가 요런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위에다가 중간색, 어두운 색, 중간색,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을 칠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옐로우가 들어가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칠을 해 주고 그다음에 중간색으로 뭐 오렌지나 레드나 이렇게 들어가는 색깔을 찾아서 채색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음. 그 색깔이 밝은 색에서 중간색 어두운 색 넘어가는 그 과정이 쨍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도록 칠해 주는 게 관건입니다. 자, 제가 인제 200 개가 넘는 영상을 올려놨더니 인제 어느 정도는 인제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제 저보다 인제 잘하시는 분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채색을 옐로우 전체적으로 해 주고 있고요. 자, 제가 채색하는 방법은 보통 공방에서 식기류나 이런 데 채색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고요. 그냥 수채화 같은 느낌이 저는 좋아서 수채화 느낌을 접목을 했습니다. 근데 수채화 물감은 쓰시면 안 되고요. 불에 견디지 못하고 다 날아갑니다. 도자기 전용 물감으로 써 주셔야 되고요. 느낌만 수채화 느낌이 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도자기 전용 물감이 굉장히 무겁고 뭐랄까요. 떡이 잘 지고 굉장히 색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재색을 내기가.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색을 쓰시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3년 걸렸어요. 지금 인제서야 조금 색깔이 제가 원하는 대로 좀 나오는데 이 색깔 공부하는 데 3년 걸렸어요. 참 어렵죠. 자, 중간색으로 지금 오렌지에 옐로우를 섞었어요. 바로 오렌지를 해서 진하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느낌이 안 납니다. 그래서 오렌지를 칠하기 전에 그 앞서서 옐로우하고 오렌지를 반반 섞어서 이렇게 색깔을 조금씩 조금씩 덧입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가마가 없어서 초벌 전에 제가 화분을 다 채색을 합니다. 이거는 특히 무슨 기법을 바라고 한 건 아니고요. 가마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마분 막 80개 이상을 싸들고 다니다가 깨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마방에서 초벌을 구워서 나오면 식혀서 나오면 거기서 인제 바로 유약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인제 바로 재벌 가마에 넣어서 불을 담기듯이 그렇게 해서 한 곳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채색을 미리 초벌 전에 해 가지고 갑니다. 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벌하고 나서 채색하는 것과 초벌 전에 채색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초벌하고 나서 채색하는 거는 이미 구워져서 싹 나왔기 때문에 물감도 잘 먹고 어 쫙 빨아들이면서 불순물도 없게 잘 구워 나왔기 때문에 물감도 잘 먹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또 단점이라고 하면 또 너무 빨리 빨아들여서 색깔이 붓자국이 쨍하게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는 주로 초벌전에 채색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음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고요. 초벌전에 구우면 초벌전에 굽기 전에 채색하는 것 중에 장점이라고 꼽으면 굽기 전 굽고 나서보다 아무래도 이게 좀 흙 속에 수분이 아직 있기 때문에 약간 물감이 조금 덜 먹어요. 그게 뭐냐면 쫙 빨아들여서 붓자국이 쨍하게 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마르면서 조금 부드럽게 발린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또 굉장히 있어요. 이 화장토의 문제인데 화장토가 밀리거나 떡이 지거나 지워집니다. 그래서 붓질할 때 계속 같은 곳을 젖은 채로 계속 반복을 하면 화장토가 벗겨지고요. 밀려나거나 떡이 집니다. 이 화장토가 밀려나고 이렇게 벗겨지면서 물감하고 섞여서 막 굉장히 떡이 지고 보기 흉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보통 일 주일 이상 바짝 말린 다음에 채색을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어느 게 좋다고 이렇게 딱 할 수는 없고요. 본인 취향에 맞는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초벌 전에 채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오렌지까지 채색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밝은색 레드를 써주는데 지금 요거는 진해 보이는데 물을 많이 탄 겁니다. 그래서 물을 넉넉히 타서 이렇게 해주면 불에 구워 놨을 때 요 정도는 많이 빨갛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젖었을 때는 이렇게 빨개 보이죠. 근데 마르면 또 이게 뿌얘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디 칠했는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붓자국 할 때마다 이게 쨍하게 불에 구워 나오면 붓자국이 다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공방에서 가르칠 때는 붓자국을 많이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번의 획으로 그리라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붓자국이 좋아서 붓자국을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 색에서 계속해서 저는 색깔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 붓자국을 내는 거죠. 나중에는 이게 붓자국이 깊이감을 더해줍니다. 자, 같은 레드 물감인데 노란색 위에 칠하는 것과 오렌지 위에 칠하는 것, 그리고 레드 물 많이 탄 거 위에 칠하는 거는 색깔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레드인데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위쪽에 레드를 칠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옆쪽에 있는 레드와 지금 칠하는 레드의 색이 달라 보일 겁니다. 밑색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같은 레드라 할지라도 똑같은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러우면서도 조금 더 다른 그런 느낌이 나도록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같은 레드라도 밑색을 어떻게 깔아주느냐에 따라서 레드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색으로 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급스럽게 여러 변화를 줘서 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기존에 채색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할 필요가 있냐고 하세요. 그래봤자 화분인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거는 도자기 작품이고요. 제 얼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엔 소장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술이에요. 요거는 요즘에는 예술적인 활동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소장하시는 분들 수집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소양수자분이 조금 요즘 날로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모아서 소양수자분 이렇게 모아서 디스플레이도 해놓고요. 손님들도 보시고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근데 이제 그 무엇보다 이제 본인이 보시면서 힐링이 되신대요. 꽃을 키우는 걸 좋아하시는데 꽃이 하도 죽어서 이렇게 화분 자체가 꽃인 화분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 두면 화사하고 굉장히 오히려 꽃보다 더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진열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랬는데 보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봐도 흐뭇하고 그분도 그래서 이렇게 화분 보면서 이렇게 자주 웃으신대요. 그리고 힐링도 되고 차도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갤러리처럼 모으는 게 꿈이시래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유,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색깔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똑같은 레드인데도 빨갛게 찡하게 칠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해서 채색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 구독자님들하고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들고 왔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레드가 여러 가지 색을 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화사합니다. 깊이감도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저는 레드를 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브라운빛 또는 갈색, 붉은색빛 또는 갈색으로 해서 칠을 해주면 조금 더 강렬한 색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수술 부분을 전에는 약간 짙은 남색이나 블랙으로 했다면 요번에는 노란색으로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을 수술 들어가기 전에 그 밑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칠해 줄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조금 더 눈에 튀도록 노란 수술이 눈에 튀도록 그렇게 칠을 해줄 예정입니다.
자, 여기도 빨강을 칠해주고 있죠.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붉은색 빛 또는 갈색으로 포인트를 줄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모란꽃보다 조금 더 진한 꽃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은 빨강색이라도 약간 붉은색이 많이 도는 빨강색, 어두운 색빛이 도는 빨강색, 약간 밝은 색빛이 도는 선홍색 이런 느낌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색깔을 연구하고 쓰고 있습니다. 자, 최대한 자연스럽게 색깔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붓질을 하고 있죠. 자, 대부분 화분에다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많이 하시는데 있습니다. 아, 저희 화분은 소장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육이들도 고가의 소장용 다육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테크용의 다육이들도 있고 뭐 이 화분값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뭐 진짜 다육이 값이 요즘 몸값이 어마어마해요. 자, 그렇게 고급 다육이를 아무 화분에다가 심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명품처럼 소장할 수 있는 진짜 손이 많이 가는 정성이 많이 가는 화분에 심어 놓고요. 그러면 훨씬 돋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꽃들 키우시는 것도 좋지만은 다육이 키워보신 분들 아시지만은 다육이가 키우는 건 쉬운데 은근히 또 많이들 죽이세요. 그러면 또 은근히 또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꽃보다 예쁜 화분이라 그래서 저희 요즘 저희 구독자님이 칭찬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꽃보다 더 예쁜 화분이래요. 그래서 집에다가 이렇게 이 화분을 들여다 놓으면 굉장히 화사하고요. 기분이 업되면서 이렇게 힐링이 되신대요. 저도 요즘 그런 느낌 들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래서 집에다가 하나하나씩 사서 모으기 시작한 게 꽤 되시더라고요. 소형 수제 화분이. 근데 막 진짜 이렇게 꾸며 놓으셨는데 너무 예뻐요. 카페 같이 막 고급 갤러리 같이 너무 예쁘게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보여주시는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제가 또 더 하나하나 더 열심히 붓질을 더 많이 하고 더 색깔을 쓰는데 연구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흔해 빠진 그런 화분이 아니고 최대한 예술 작품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림 보통 이제 요즘 보통 집에 그림 액자 하나 걸려 있잖아요.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미술에 신경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봐도 기분 좋은 그림, 하나를 봐도 기분 좋은 이런 작품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즘 신경을 진짜 많이 쓰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좋아해 주신 분도 많고 그러네요. 아유, 너무 감사할 일이죠. 자, 지금 붉은색 레드를 쓰고 있어요. 레드에다가 검정을 섞은 거예요. 붉은빛 또는 레드. 자, 섞어서 쓰고 있는데 깊이감이 달라지죠. 자, 이렇게 꽃잎 안쪽으로 그림자 지는 부분, 꽃잎 사이사이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 색을 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 색은 많이 심하게 나오면 막 수검댕이처럼 까맣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만 가운데 부분이라든가 제일 포인트 주고 싶은 곳들만 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를 줌으로 인해서 입체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포인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깔을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 하이라이트하고 가장 어두운 어두움을 표현해 주실 수 있다면 웬만해서는 그림이 살아납니다. 입체감이 일단 살면 채색을 잘 못해도 어느 정도 살아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 수술 부분 올라갈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칠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꽃수술을 노랗게 칠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 자, 수양수제합은 늘 이렇게 채색하는 것도 하나하나도 제가 굉장히 색깔을 고심하면서 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아실까요? 자, 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림 공부도 다시 하게 됐고 화분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는 분도 계시고요. 도움이 많이 돼서 채색이 많이 늘었다는 분도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저도 잘 되고 우리 구독자님도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조금만 더 하면 끝나네요.
소형수제화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믿고 기다려 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작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